안녕하세요. 임원빈입니다. 한산해전은 진주대첩, 행주대첩과 더불어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꼽히는 중요한 전투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산해전은 조선 수군은 50여 척, 일본 수군은 70여 척으로 조선 수군이 열세한 상황에서의 해전이었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산해전은 결코 열세의 해전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측 기록을 보면 한산해전에 동원된 조선의 함선은 거북선 3척, 판옥선 55척, 지원선 50척, 도합 108척이 참여한 해전이었습니다. 함선의 척수면에서도 결코 열세가 아니었던 것이죠. 전투 결과를 보면 조선 수군은 단 한 척도 격파되지 않았던 반면에 일본 수군은 73척 가운데 59척이 격파 및 납포되는 것을 보면 질적으로도 조선 수군이 우세한 상황에서의 해전이었습니다. 이순신, 그는 어떻게 한산해전에서 그야말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을까요? 한산해전의 승리의 첫째 요인은 정보의 우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것인데요. 전쟁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한산해전은 시작부터 조선 수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한산해전이 벌어지기 하루 전인 1592년 7월 7일 저녁 무렵에 현재의 통영 미륵도에 있는 당포에 도착하는데요. 이때 이 섬에 피난하고 있던 김천순이라는 사람이 달려와서 적의 대중소선 70여 척이 거제와 고성의 경계인 견내량에 정박해 있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조선 수군은 해전이 있기 하루 전날 저녁에 일본 함대의 존재를 훤히 알고 있었던 반면에 일본 수군은 조선 함대가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일본 함대의 함선 세력이 70여 척 정도라는 것을 파악한 이순신은 나름대로 승리를 확신하였습니다. 그가 고민한 것은 이길까 질까가 아니라 과연 어디서 싸워야 일본 함대를 완벽하게 모조리 격파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선택된 장소가 바로 한산도 부근의 넓은 바다였습니다. 여기에서 한산해전의 두 번째 승리의 요인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 수군에게 유리한 한산도 부근의 넓은 바다를 해전 장소로 택함으로써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하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순신은 왜 한산도 앞에 넓은 바다를 해전 장소로 택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조정에 보낸 장계에서 확인이 됩니다. 견내량은 지형이 매우 좁고 또 암초가 많아서 판옥 전선이 서로 부딪히게 되어 싸움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적은 만약 형세가 불리하게 되면 기슭을 타고 육지로 도망갈 것이므로 한산도 바다 가운데로 유인하여 모조리 잡아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조선의 주력 함선인 판옥선은 일본 함선보다 훨씬 큰 대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수군은 천자 총통, 지자 총통 등을 가지고 총통 포격 전술을 구사했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넓은 공간이 필요했는데요. 그런데 일본 함대가 정박해 있는 견내량은 해협이 좁아서 대선이면서 포함인 판옥선이 작전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제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산도 인근의 넓은 바다를 해전 장소로 택한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 수군은 평소 해전을 하다가 불리하게 되면 재빠르게 배를 포구에 대고 육지로 도망가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한산도 부근의 넓은 바다에서 해전을 벌이게 되면 일본 함선들이 불리하더라도 육지로 도망가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한산도로밖에는 도망갈 곳이 없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산도 앞에 넓은 바다는 총통 포격 전술을 구사하는 조선 수군에게는 매우 유리한 반면에 일본 수군에게는
퇴로가 확보되지 않은 아주 불리한 장소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순신은 좁은 견내량에 있던 일본 함대를 한산도 앞 넓은 바다로 유인하는 유인수를 구사한 것이죠. 한산해전의 세 번째 승리 요인은 하객진을 이용한 화력의 집중이었습니다. 견내량에 있던 일본 함대가 한산도 앞 넓은 바다까지 유인되어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조선 함대는 선두의 일본 함선 2, 3척을 하계 날개 모양으로 에워싸고 집중 포격을 가하여 격파합니다. 장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함대를 유인하여 바다 가운데로 나와서는 다시 여러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하객진을 벌여서 일시에 진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각각의 여러 배에서 지자, 현자, 승자 등의 여러 총통을 쏘아서 먼저 2, 3척을 쳐부수자 여러 배의 외적들이 사기가 꺾여 도망하였습니다. 여러 장수나 군사들이 이긴 기세를 뽐내어 앞을 다투어 돌진하면서 화살과 화전을 번갈아 쏘니 그 형세가 바람과 울에 같았습니다. 일시에 적의 배를 불태우고 적을 사살하여 거의 다 없애버렸습니다. 한산해전에서 사용되었다고 널리 알려진 하객진은 바로 조선 수군이 가지고 있는 총통의 화력을 선두의 일본 함선 2, 3척에 집중함으로써 일시에 격파하기 위한 진영법이었습니다. 당시 판옥선에는 선수보다는 배의 측면, 이른바 현측에 많은 총통을 배치할 수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집중 포격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총통이 배치되어 있는 배의 현측이 적선을 보면서 기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근대 한포위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배의 현측이 적선을 보면서 기동하는 것이 한포 포격 전술의 전형으로 자리하는데요. 이렇게 볼 때 이순신에 의해 구사된 하객진 전술은 근대 한포 포격 전술의 효시다라고 그 위상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산해전의 네 번째 승리 요인은 함대의 통합 운영에 따른 병력의 집중에 있었습니다. 한산해전에서 조선수군은 전라 좌수영, 전라 우수영, 경상 우수영의 함선 108척이 통합되어 집중 운용된 반면에 일본 함대의 경우는 견내량에 있던 와키자카 야수아라의 함대 73척과 안골포에 있었던 구키 요시타카, 가토 요시야키의 함대 42척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한산도에서 73척, 안골포에서 42척이 차례차례 각해 격파되었고요. 만약 일본 함대 115척이 통합되어 운영되었다면 한산해전은 결코 쉬운 해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산해전에서 일본의 정예 수군을 완전히 격파한 조선 수군은 이후 남해의 제여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평양과 함경도까지 진출했던 일본의 지상군 부대들은 해상 보급로가 차단되어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결국 모두 남해연안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산해전은 일본의 조선 침략 전략에 사형 선고를 내린 대해전이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한산해전의 완전한 승리, 그것은 리더 이순신이 정보의 우위, 주도권 확보, 화력의 집중, 병력의 집중 등을 통해 전장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조직이나 기업을 운영하면서 쟁취할 수 있는 완전한 승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의 조직은, 우리의 기업은 경쟁자들의 노하우나 실력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언제 어디에서 겨루어야 경쟁자들을 제키고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지, 나의 조직이나 우리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자본은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집중해야 효율적인 것인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일이야말로 한산해전의 완전한 승리를 오늘에 재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